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품사랑 그다음에 용언의 활용까지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해 보셨죠? 우리 영상 보다가 좀 이해 안 되거나 그러면 꼭 선생님 불러서 개별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꼭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되게 중요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형성은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 이 점점 단계 지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면을 좀 보고 여러분 학습지도 한번 봐주세요. 자, 형태소라는 거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을 때의 여러분 의문 기억나세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의 의문.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의 의문은 의미를 구분해 주는 우리가 어떤 단위였어요? 가장 최소의 소리 단위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의 소리 단위였다면 이번에 형태소는 요 의문에 대한 글은 여러분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변별해 주기만 하면 됐었어요. 뭐 그래서 말과 뭐 예를 들어서 말과 발은 모든 게 다 똑같지만 미음과 비읍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더라. 그래서 미음과 비읍이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 운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미음만 봤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없죠. 비음만 봤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태소랑 의문의 차이점은 요거는 의문 하나는 구별만 해 주는 거지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미음이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요. 근데 형태소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독립해서 사용했을 때. 그게 바로 형태소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형태소는 뭐라고요? 의미를 가져야만 하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다. 자, 그래서 이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를 한번 의미를 나눠 볼까요? 여러분 형태소를 구분한다는 거는 뭐를 구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사를 구분해 주고 그다음에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품사를 구분하고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 준다. 오늘은 이상하게 선생님이 계속 두 명으로 보이네요. 네. 그냥 학습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형태소를 구분하시고 그럼 무조건 품사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어간과 어미 쪼갤 수 있는 걸 다 쪼개는 게 바로 형태소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쪼개 볼까요? 나는 네. 그다음에 잘 그다음에 이근의 기본 형태 뭐죠, 여러분? 이근은 원래는 다였는데 다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은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은 그다음에 과일 과 하나만 있으면 연결해 주는 접사로 아예 바뀌잖아요. 일까지 붙여야지 그 먹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먹였다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 우리 항상 이렇게 어간어미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본 형태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럼 기본 형태 바꿔 봅시다. 이거 먹 플러스 이 플러스 과거 형태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이 얻다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빈칸에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빈칸에 적어 본다면 우선 나 있고요. 는 있고요. 여러분, 품사는 독립해서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 부사, 그다음에 익은 이렇게 어간 어미는 익은 자기 혼자 쓸 수 없잖아요. 반드시 뒤에 의미랑 결합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어간은 뒤에 어미가 결합한다. 그다음에 어미는 어간과 결합한다. 이렇게 앞에 결합하는 거 어간 어미는 짝대기를 좀 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과일 을은 목적격 조사니까 조사는 품사잖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 그다음에 우리가 에게도 부사격 조사죠. 아이고 선생님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에게 부사격 조사니까 조사는 이렇게 단독으로 써 주고요. 자, 그다음에 먹이 없다. 이거 어간이었잖아요. 먹 뒤에는 어미가 와야 되고 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이에게 과일을 먹였다 하면 아이는 가만히 있고 나 때문에 과일을 먹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과일을 먹게 시킨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무슨 접사라고 하냐면 시키는 사동 접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사도 앞뒤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라는 짝대기 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도 앞뒤에 연결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라는 어미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형태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총 몇 개 있습니까? 13개의 형태소를 갖네요. 우리 이렇게 형태소 구별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형태소는 품사 우선 다 나눠 주고 그다음에 터술어 같은 경우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눠 주고 그다음에 접사 있는 거는 다 구분을 해 준다. 네, 이런 사동 접사 같은 거.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품사, 어간, 어미 하나 더 써 볼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근과 접사로 결합이 돼 있다면 어근 접사도 다 구분해 주는 게 무엇이다? 형태소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형태소의 종류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형태소의 종류는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거는 자립 형태소, 혼자 못 쓰는 거는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이 나는 과일을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를 혼자 쓸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야, 과일 누가 먹었어?" "나." 혼자 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 이런 나 그다음에 는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는은 앞에 뭔가를 결합해야지 뭔가 단독의 의미랄지 비교의 의미랄지 이런 의미가 생기잖아요. 이 는은 보조사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는은 반드시 앞에 조사는 채우가 결합해야 돼. 그래서 혼자는 쓸 수 없어. 그래서 는은 빼고요. 그다음에 잘 "야, 너 시험 어떻게 봤어?" 그럴 때 "잘." 그러면 "잘 봤다."의 의미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이라는 부사도 혼자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잇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간은 항상 어미랑 결합이 되죠. 그다음에 어미는 항상 어간이랑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과일 우리가 혼자 쓸 수 있고요. 조사 혼자 못 써요. 반드시 체언하고 결합해야 되고요. 자, 아이 명사죠. 그다음에 에게도 조사잖아요. 혼자 못 써요. 없다 모두 다 혼자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줄게. 자립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둘레, 여섯 요렇게 여러분 이 6개를 뭐라고 하냐면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혼자 쓸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어간, 어미 그다음에 어근, 접사 어근은 또 혼자 쓸 수 있겠네. 다시. 어간, 어미, 그다음에 조사 이런 거는 의존 형태소다. 혼자 절대 못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 의존 형태소 우선 어미,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접사,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어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용언의 어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네. 그래서 어근이라는 경우는 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먹다. 선생님이 이거 중간고사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중간고사 그 전 수업에서 먹다 같은 경우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 준다면 먹 플러스 다예요. 그러면 어간 혼자 쓰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만 생각이 나지? 자, 처먹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처먹다는 먹다의 처라는 뭐 마구 아니면 뭐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주는 접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봐 보세요. 접사는 따로 썼잖아요, 의존 형태소에서. 그래서 솔직히 이 처먹다의 어간 어미는 처먹다, 처먹다
고, 처먹, 음역 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의 어간은 우리가 처먹까지가 어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간이라고 한다면 처, 먹, 처까지도 어간이 돼. 근데 처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의미를 덧붙여 주는 접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는 용언의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근을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의존 형태소의 종류 위에 거 보면 우선 선생님이 조사 혼자 절대 못 쓰인다고 했어요. 체언하고 결합해야 돼요. 는. 그다음에 잇 우리가 용언의 어근, 그다음에 어미, 은 여러분 짝대기 원래 그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사, 을, 그다음에 또 조사, 에게, 그다음에 뭐예요? 용언의 어근 뭐, 그다음에 사동접사 이, 그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다음에 어미 또는 굴절접사 다가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여러분 자립 형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의존 형태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립 형태소가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만 자립 형태소니까 서술어에 있는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빼고, 그 다음에 조사 빼고 나머지가 자립 형태소거든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 먼저 다 찾아주고 나머지가 의존 형태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또 이게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의미의 성격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문장 안에서 뭔가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연결해 주거나 자격을 나타내 주거나 선생님이 조사는 문장 안에서의 주어의 자격, 목적어의 자격,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단순히 자격,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거.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실질 형태소, 그다음에 문법적인 관계 아니면은 뭐 자격 요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립 형태소는 나, it's me. 그쵸? 그다음에 잘, well,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I 모두 다 실질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되게 간단해요. 실질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무조건 실질 형태소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어근, 근이라는 건 뿌리 근자예요. 단어의 뿌리. 그래서 단어의 핵심, 의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핵심 의미. 어근이라는 건 단어의 뿌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핵심 의미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 의미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근까지가 실질 형태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실질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 전부에 어근까지 결합한 게 실질 형태소더라.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본다면 자립 형태소 나, 잘, 과일, 아이의 우리 용언의 어근 뭐가 있었어요? 있다. 이거. 그다음에 먹다. 이거 섭취하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뭐까지 더해 주는 거다. 어근인 이 그리고 뭐 여기까지가 실질 형태소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조사, 어미, 접사는 모두 다 형식 형태소다. 그래서 우리 조사는 그다음에 어미 은 그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 부사격 조사 에게, 그다음에 사동 접사 이, 그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다음에 우리가 어미 또는 굴절 접사 이거를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칸은 모두 다 처음에 있었던 이 예문을 형태소 분석을 해본 거였어요. 우리 형태소 분석은 단어 형성의 가장 기본이에요. 요거 꼭 하실 수 있어야지 합성어, 파생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를 좀 볼게요. 단어라는 건 무엇이냐? 분리해서 혼자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이다.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우리 문법적 기능.
주어 뒤에 붙어서 주어의 자격, 목적어 뒤에 붙어서 목적어의 자격 또는 명사 뒤에 붙거나 대명사 뒤에 붙거나 수사 뒤에 붙잖아요, 조사는. 그래서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은 바로 뭘 얘기하는 말이다? 조사를 얘기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음 우리가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동사, 형용사도 들어갑니다. 네, 동사, 형용사. 그래서 동사, 형용사, 어근,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하잖아요. 아이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근이 아니라 활용을 할 때는 어간, 어미가 결합한 그 자체도 단어라고 합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예문을 단어로 구분을 해 볼게요. 우선 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넓은 혼자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잖아요.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띄어쓰기 단위인데 뭐만 따로 빼준다? 조사만 따로 구분을 해 준다, 단어는. 그래서 밭을 그다음에 갈다, 갈고 이렇게 활용하는 이 한 덩어리 단어예요. 그다음에 있는 이것도 있다, 있는 한 덩어리.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은 보조사, 이, 그다음에 마을, 에 부사격 조사, 이는 관형사지. 마을, 이, 마을. 네, 그다음에 오래 부사, 그다음에 살았다. 이거 플러스 앗다잖아요. 앗다, 앗고.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라는 건 기억을 해 주실 게 그냥 띄어쓰기. 이 단어라는 거는 뭘 얘기한다?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but 띄어 붙여 유일하게 붙여 쓰는 조사 보는 게 단어예요. 네. 조사 따로. 단어에는 조사가 꼭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저 하나, 넓은 하나, 밭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어간어미는 함께, 그다음에 있는도 어간어미 함께, 그다음에 사람과 보조사 은 구분해 주고, 그다음에 이 띄워 주고, 마을의 부사격 조사 에, 그다음에 부사 오래, 그다음에 어간어미 살았다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네. 여러분 단어 아시겠어요? 단어는 그냥 간단하게 구품사 그리고 동사 구품사에서 동사, 형용사 활용하는 것까지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따로 꼭 떼 주셔야 되고요. 구품사 안에 조사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단어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어는 반드시 어근과 접사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아까 어근 뭐라 그랬죠? 어근은 단어의 뿌리, 단어의 핵심 의미, 근원적 의미, 그다음에 접사는 의미를 덧붙여 주거나 뭔가 품사를 바꿔 주거나 아니면 역할로 좀 바꿔 주는 약간 문법적 기능까지 있는 걸 우리가 접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실질적인 의미. 그래서 헛소리 같은 경우는 헛이 핵심이에요? 소리가 핵심이에요? 헛소리라는 건 솔직히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꾸며주는 쓸데없는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가 핵심이죠. 그래서 소리가 어근이고요. 맨발도 아무것도 없는 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도 발이 핵심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위질도 가위 이렇게 자르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질이 핵심이에요? 아니죠. 가위가 핵심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 소리, 발, 가위 이게 바로 어근이더라. 그러면 이 어근 앞에 붙은 헛, 발에 붙은 맨, 가위에 붙은 질 이런 거는 의미를 좀 덧붙이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법적인 역할을 하게 해 주는 걸 우리가 접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접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어떤 뜻 헛소리하면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라는 의미를 더했고요. 그다음에 어근의 뜻을 좀 제한시켜 주거나 네. 그다음에 품사도 바꿔 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접사는
우리가 이렇게 헛소리 헛 앞에 붙었죠. 맨발 맨 앞에 붙었죠. 이렇게 앞에 붙는 건 머리 두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접두사라고 하고요. 접두사는 품사 안 바꿔요. 거의 안 바꿔요. 네, 고등학교 문법 수준에서 거의 안 바꿔요. 네, 그냥 뭐예요? 의미만 덧붙여 주는. 접두사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아둘 거는 대부분 의미만 좀 특정한 뜻을 그런 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전미사 같은 경우는 뒤에 붙어요. 미, 꼬리미 해서 미 뒤에 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품사를 바꾸느냐? 여러분, 달리다의 품사 뭐예요? 달리는 거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품사 우리가 동사였죠. 그런데 이 달리다, 달리다, 달리다의 핵심 어근은 달리잖아요. 거기에 기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달리는 행동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품사가 뭐가 돼요? 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 기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접미사의 경우는 접두사보다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꼭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솔직히 이거는 중간고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근과 어간의 차이 우선 여러분 꼭 기억해 줄게. 어간의 짝꿍은 반드시 어미여야 되고요.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용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용언이 활용할 때. 우리가 용언이 활용한다는 게 뭐죠? 용언의 활용 여러분 질문. 용어는 뭐였어요? 동사, 형용사가 용언이었어요. 그러면 용언이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다, 눈을 뜨다라고 본다면 뜨다, 뜨고, 뜨며, 뜨지만 이렇게 뒤에 변하죠. 이렇게 뒤에 변화하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어미라고 하고 그다음에 앞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간이라는 건 반드시 짝꿍은 누구? 어미하고만 결합하고 이거는 용언에 활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다 한번 볼까요? 먹다, 다, 어미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간이 되는 거죠. 어간 플러스 어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근은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어근은 단어의 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가 훨씬 더 범위가 큰 거 아시죠? 단어가 만들어질 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근의 짝꿍은 항상 누구라고? 선생님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어근의 짝꿍은 접사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예요. 눈을 뜨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뜨다에서 다의 핵심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뜨의 핵심이 있어요? 뭔가 닫혔던 게 열린다의 핵심 의미는 뜨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뜨를 뭐라 그러냐면 어근이라고 하고요. 근데 선생님 다는 아까 어미라면서요. 근데 어미는 어간이랑만 묶어야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미는 어간하고만 결합하고요. 이렇게 어근일 때는 다에 이름을 붙여줘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달을 굴절접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근 플러스 굴절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오타예요, 여러분. 요거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어미 아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네. 굴절 접사가 들어가고요. 여러분 굴절 접사는 모의 평가에 여러 번 나온 개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냥 어미랑 똑같은데 어근이랑 결합할 때만 굴절 접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먹은 뭐라고 해요? 어근이더라. 그 의미의 실질적인 뿌리 기원이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먹이다 볼게요. 먹이다를 한번 그러면 요것도 여기를 굴절 접사로 바꿔주세요. 다는 어근이랑 결합할 때는 굴절 접사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이다 이거 활용시켜 볼까요? 왜냐면 먹이다는 사동 접사가 붙은 거니까 그치? 아이고 잠깐만 이거 가로의 개수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고쳐줘야 되네. 이 위에 거를 굴절
접사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이다 이거 활용 한번 시켜 볼까요? 용언이니까. 자, 활용해 볼게요. 먹이다, 먹이고, 먹이며, 먹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먹이까지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 뒤에 다고며 지만이 바뀌죠. 그럼 이렇게 고정되는 부분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어간이라고 하고요. 뒤에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먹이 여기 두 개를 합해서 어간, 그리고 나머지는 어미, 변하는 부분은 어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볼게요. 먹다. 우리 먹이 핵심, 이가 핵심 의미예요. 우리 이는 이빨일 때는 핵심 의미겠죠. 근데 이거는 이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먹이면 먹다인데 누가 나에게 밥을 먹여줘. 나는 막 먹여주고 나에게 먹게끔 해. 나를 밥을 먹게끔 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시키는 거고, 아니면 뭐 당하는 거고, 이런 식의 뭐가 되냐면 접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접사가 되고요. 핵심적인 의미인 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 접사, 굴절접사. 밑에 어간, 어미.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 줄 거.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치솟다로도 설명을 해 줬어요. 치솟다의 어간은 뭐가 어간이에요? 네, 치솟까지가 어간이고요. 다는 뭐예요? 어미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음 그는 뭐예요? 치솟다의 핵심은 뭐예요? 위로 솟다가 핵심인 어근이고요. 그럼 치는 뭐예요? 마구라는 의미를 덧붙여 주는 접사, 접두사고요. 다는 어근과 짝꿍하려면 선생님이 무슨 용어 써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굴절접사라는 용어를 써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업을 했을까? 자, 그냥 마저 조금만 이것까지만 볼게요. 자,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지는데요. 요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단일어는 호자잖아요. 그래서 어근이 하나만 있는 게 단일어예요. 그래서 바다 이거 하나의 단어 어근 하나, 물 하나, 그다음에 여러분 깊다 보세요. 깊다는 깊이 어근이고 다는 굴절접사라고 했죠. 근데 어근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이거는 단일어고요. 다도 빠르가 어근이고요. 다가 굴절접사죠. 그러면 이것도 빠르라는 어근 하나예요. 그럼 이거 단일어고요. 복합어는 혹은 어근 접사. 이때 이 다는 굴절 접사지만 이 파생어의 접사 따질 때는 다는 거의 굴절 접사 따져주지 않아요. 알겠죠? 어미랑 똑같은 다는 따져주지 않습니다. 자,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어지는데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성어,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가 파생어. 근데 이 접사는 앞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접두사가 오면. 그래서 볼게요. 집밥. 집 혼자 쓸 수 있죠. 그리고 혼자 그 홈이라는 의미 있죠. 그다음에 밥 또 혼자 쓸 수 있죠. 어근이에요. 그다음에 잘못 이거 모의 평가에도 나왔던 얘긴데요. 여러분, 잘한다. 잘 먹는다. 어때요? 잘. 부사죠. 혼자 부사인 어근이고요. 그다음에 못. 나 못했어. 아이고 못한 것 봐. 이때의 못, 안 못 모두 다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사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예요. 자, 그다음에 파생어. 이 헛일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일. 근데 어떤 일? 의미 없는 일이라는 헛이 앞에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어근이고 헛은 접두사고요. 그다음에 나누기도 기본 형태는 나누다죠. 뭔가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럼 나누가 어근이고요. 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어는 어근 하나에 접사가 결합된 형태다. 우선 여기서 영상을 한번 네, 끊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